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피부과에서 시술할 수 있는 항노화 시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점점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얇아지고 늘어지고 처지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 많이 내원해주고 계시는데요. 환자분들마다 표현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피부가 얇아지면서 눈 밑에 꺼짐이 발생을 했고 팔자주름도 처지고 입력도 처지면서 심부볼이 처지고 턱밑살도 늘어졌어요. 다들 다양한 말로 표현을 해주셨지만 결국엔 피부가 얇아지고 흘러내리면서 피부 속에 있는 지방층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저희 병원에 오시고 있습니다. 실제로 20대가 지나면 매년 1%의 속도로 콜라겐이 분해가 되면서 피부는 얇아지고 힘을 잃고 늘어지게 되는데요. 또한 피부뿐 아니라 피부 속에 있는 지지인대 역시 늘어지면서 조직을 제자리에 고정하지 못하고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노화가 되었을 때 피부과에서 어떤 시술을 통해서 이런 노화를 다시 되돌릴 수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흔하고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에너지 기반 장비, 즉 에너지 베이스 디바이스인데요. 피부과에서 정말 많이 시술하고 있고 저도 하루에 수십 건씩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기반 장비들의 공통적인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피부의 진피층에 42도 이상의 고온의 열을 가열하여 피부의 콜라겐들 합성을 촉진을 시키고 콜라겐의 구조적 재배율을 유도하는 것이 바로 에너지 기반 장비들의 공통된 원리입니다. 42도까지 가온을 하기 위해서 강한 에너지를 적절한 시간 동안 피부에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에너지 기반 장비들이 닿고 있는 표면에는 열을 주지 않으면서 진피층에만 열을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뭐가 어렵나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에너지를 주고 있는 닿고 있는 표면은 뜨거워지면 화상을 입을 수 있거든요. 표면은 식혀주면서 그 진피층에만 열을 주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 장비들이 표면에 쿨링가스를 주거나 차가운 물이 흐르는 판 같은 걸 접촉하는 방식으로 표피를 식혀주고 그 진피층에만 열을 전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마치 피부 표면을 때렸는데 때린 자리는 타격이 들어가면 안 되고 이 안쪽에만 타격을 줘야 되는 마치 무협지 같은 이야기를 실현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라디오 프리퀀시, 고주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주파는 피부과에서 가장 역사가 길고 가장 리프팅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는 써마지나 써니, 올리주와 같은 장비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인데요. 고주파는 인체에 두 개의 전극을 부착을 해서 전기 에너지가 통과가 되면서 조직의 저항을 통해서 열을 발생을 시키고 이를 통해서 콜라겐을 합성을 시키고 조직의 재배열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주파의 효과는 피부가 팔자주름이 없어지거나 갑자기 입력주름이 없어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얇고 흘러내린 피부가 쫀쫀하고 달라붙는 것 같은 효과를 발휘를 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저는 피부 타이트닝 효과를 고주파에서 기대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피부에 미세하게 있는 잔주름들이 마치 다리미로 다린 것처럼 판판하게 펴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환자분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풍선을 한번 빵빵하게 불었다가 바람을 빼고 나면 그 풍선은 원래대로 작은 풍선으로 돌아간다기보다는 흐물흐물하고 쭈글쭈글한 풍선으로 바뀌게 되는데 고주파는 그렇게 늘어지고 흐느름한 풍선을 다리미로 한번 다려주는 것 같은 효과를 본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용하고 있는 거는 고밀도 직접 초음파, 하이프 장비들인데요. 대표적으로는 울세라, 슈링크와 같은 것들이 있죠. 얘네들은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 돋보기, 태양열을 모아서 한 점에 찍어주는 돋보기와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에너지를 모아서 한 점에다가 따다다다닥 찍어줌에 따라서 그 층의 에너지가 모인 점에 열 응고점이 찍히게 되고 그 부분이 진피층에 찍히게 되면은 피부의 타이트닝을, 피하 지방층에 찍히게 되면 지방층의 파괴를, 그리고 근막층에 찍히게 되면 근막의 수축을 통해서 리프팅 효과를 보게 됩니다. 아까 피부 전층을 가온해주던 고주파들과는 다르게 특정한 층에다 에너지들이 모이게 됨으로써 그걸 이용해서 지방층을 파괴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이런 고주파 장비와 달리 초음파 장비들은 늘어진 심부 볼살이나 턱밑살 같은 지방층을 파괴하는 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다만 너무 얼굴살이 없는 분들이 욕심이 나서 막 윗볼까지 받게 되면 소중한 내 볼살이 사라져서 너무 홀쭉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초음파를 받을 때는 굉장히 얼굴 디자인을 잘 하고 받으셔야 됩니다. 또한 이런 초음파들은 신경을 마비를 시켜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쪽 심부볼살이 쳐져서 여기를 해결하려고 여기를 치다가 신경을 건드리게 되면 마치 얼굴이 푹 맞은 것처럼 일시적으로 처지거나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얼굴의 어느 정도 해부학적 구조를 잘 알고서 충분한 디자인을 통해서 시술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하는 전자기파를 안내드리고 싶은데요. 대표적으로 온다가 있죠.
온다 같은 경우는 물 분자의 회절 운동을 통한 마찰열을 통해서 피부를 가온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것을 3mm 깊이를 통해서 진피층을 가온을 해서 타이트닝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7mm 깊이를 통과시켜서 피하지방층을 가열시켜 피하지방층을 파괴하기 때문에 마치 하이프와 같은 효과를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진피층의 고주파 같은 효과와 피하지방층의 하이프와 같은 효과를 같이 볼 수가 있는 장비죠. 그럼 이제 환자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많이 질문하시는 방법이 선생님 그러면은 제가 이거 받으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떻게 효과가 나올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얼굴에다 손가락 2개를 대고 얼굴을 특정한 방향으로 당기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 그대로 뼈 쪽을 향해서 0.5에서 1cm 정도 눌렀을 때 주름이 펴지는 정도가 리프팅 장비, 에너지 기반 장비로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실제로 얼굴이 피부에 이렇게 달라붙었을 때 팔자주름이나 혹은 입력주름이 사라지고 그리고 볼살이 위쪽으로 이동하면서 훨씬 영한 얼굴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가 현실적으로 에너지 기반 장비한테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 저는 약간 얼굴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실을 권해드리기 시작합니다. 실 리프팅 같은 경우는요, 인체에서 녹는 특수한 봉합살을 피부의 진피층과 근막층에 걸어서 얼굴을 당겨주는데요. 얇아지고 흘러내린 지지인대 대신에 실이 들어가서 그 역할을 대신해주는 거죠. 이 실들이 사실 옛날에는 굉장히 굵고 잘 휘어지지 않고 딱딱한 PDO 실이 주로 대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에 넣어놨을 때 밖에서 티도 너무 잘 나고 표정을 짓는데 실은 휘어지지 않으니까 튀어나와서 찔러서 아프기도 하고 또 이렇게 고생해서 실리프팅을 받았는데 6개월 정도가 지나면 녹아서 다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저는 실리프팅 별로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 나오는 PCL 실들은 낚싯줄처럼 너무너무 가늘고 낭창낭창 잘 휘어지고 조직에 들어갔을 때 녹는 시간도 1년 6개월에서 8개월 이상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됩니다. 따라서 요즘은 실리프팅 정말 많이 권해드리고 있고 환자분들의 만족도도 정말 좋은 편입니다. 실리프팅 같은 경우는 다만 너무 과도하게 당길 경우 당긴 자리가 쑥 들어가는 딤플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당긴 자리 피부가 튀어나오거나 우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는 것은 사실 금기입니다. 또한 실리프팅은 다음번에 설명드린 안면 거상술에 비해서는 조직을 절개하거나 박리해서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상생활 지장이 굉장히 좀 적은 편이고요. 물론 이렇게 만졌을 때 안에 실이 들어가는 이물감은 어쩔 수 없지만 또 환자분들 중에서는 이걸 만지면서 내 실이 아직 녹지 않고 잘 남아있구나 하면서 안심하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그래서 뭔가 얼굴에 넣는 게 좀 부담스럽다면 먼저 에너지 기반 장비를 고려해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얼굴을 수직 이렇게 방향으로 조금 당기는 걸 1에서 2cm 정도를 당기길 희망하신다면 실리프팅을 고려해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환자분 중에서 선생님 그럼 1에서 2cm보다 더 당길 수는 없어요? 더 당길 수 있지만 피부가 운다고 했죠. 그러면 더 당기고 싶은 분들한테 권할 수 있는 게 마지막으로 안면 거상술입니다. 안면 거상술 같은 경우는 늘어진 피부를 잘라서 이쪽과 이쪽 피부를 당겨서 봉합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안면 거상술 같은 경우는 늘어진 피부를 잘라서 꿰맸기 때문에 귀 앞쪽이나 두피 쪽으로 흉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단, 피부를 잘라서 당기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에너지 기반 장비들이나 실이 들어갈 수 없는 움직임이 많은 부분도 의사가 직접 손으로 박리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까지도 시술을 할 수가 있고 처짐이 심하거나 늘어져서 기존의 방식들 에너지 기반 장비나 실로서는 만족도가 떨어졌던 분들한테도 굉장히 큰 만족도를 줄 수 있죠. 여기서 포인트는 피부만 잘라내게 되면은 근막층이 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잘라낸 피부가 또 금방 처져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피부층도 잘라내고 그 밑에 있는 근막층도 잘라내서 두 층을 다 당겨서 붙여야지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피부를 근육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해내고 그리고 이게 다시 당겨서 꿰맨 다음에 근육에 붙기까지 회복 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바라보셔야 되는 수술입니다. 따라서 얼굴에 부종이나 멍, 붓기, 통증이 좀 상당히 오래 지속되는 편이고요. 실수로 해도 만져보면 이게 약간 남의 살같이 먹먹한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면 거상술은 효과가 좀 드라마틱하긴 하지만 피부 구조에 대해서도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는 의사에게서 충분한 상의를 통해서 시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끔가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분도 있어요. 선생님 어차피 에너지 기반 장비 해도 좀 있으면 또 처지고 실 해도 좀 있으면 녹아서 없어지고 저는 그러면 그 돈 모아서 안면 거상술 한번 받고 말래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안면 거상술이라고 해서 평생 유지되진 않습니다. 이만큼 잘라내서 꿰맸다고 해서 이 얼굴로 내가 90살, 100살까지 유지된다면 그거는 이제 수술이 아니라 불로초죠. 그렇죠? 불로초고 실제로 이렇게 당겨서 꿰매놓더라도 밑에 피부가 다시 늘어져서 흘러내리기 때문에 안면 거상술의 효과는
경우에는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8년 정도를 보고 있고요. 갑자기 살이 찌거나 빠지지 않았다는 가정하에서 효과를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피부과에서 시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항노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을 보고 내가 어느 정도 얼굴을 당겨야 될지, 그리고 내가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지장이 있어도 괜찮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마음속으로 시술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가까운 피부과에 가셔서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